법 5조 동원이죠. 1항 국방부 장관은 예비인이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인 대리에 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로 왕래하는 선박에서는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 승무원,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럼 1항은 이 동원의 보류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류. 2항은 뭡니까? 동원 연기. 뒷장에 보면 법제 5조 동원 연기. 자, 2항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1호 질심, 2호 구속, 3호 관재개. 그래서 법 5조가 동원의 보류 2항이 동원 연기. 근데 이 보류 연기를 잘 바꿉니다. 보류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동원 보류라는 건 뭡니까? 우리 동원 보류라는 것은 훈련이 나오죠. 뒤로 미룬다. 지금 할 것을 7월달에 할 훈련을 12월달로 미룬다. 이게 동원 보류입니다. 근데 훈련 보류는 뭐죠? 그러니까 동원 보류와 훈련 보류는 틀려요. 훈련 보류는 미루는 게 아니고 훈련 소집을 면제하거나 그리고 부과된 훈련을 이수처리한다. 그렇게 경찰관에다 하면 보류 대상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이수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럼 경찰관에게 훈련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부과는 해야 돼요.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수처리한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종료가 되면 자 이수한 거를 처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동원 보류는 미루는 거. 말 그대로 보류니까 미루는 거. 그리고 훈련 보류는 소집 면제 또는 이수 처리한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류라는 것은 사실 훈련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자 1항은 국방부 장관은 예비는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인정할 때 장관 임수 필요 인정. 장관 임수 필요 인정, 장관 자김수, 장관 지방, 장관 필요 인정. 그 4개 정도 있죠. 지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히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제에 관계되면 장관 필요 인정, 장관 지방 필요 인정은 지역방위니까 뭡니까? 기관병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장관 임수 필요 인정. 또 장관 잠시요. 그래서 장관 임수 필요 인정이라는 것은 예비인법 제2조 임무, 전사비 현편 작별동 때부터 몇미지까지. 그럼 여기다가 전사비 현편 작별동 때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이러면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장이 없다 하면 임무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했어요. 첫째 시간에. 자 임무 수행은 자 1호부터 5호까지 임무죠. 5가지. 근데 거기서 작전 임무는 뭡니까? 2호부터 4호까지. 정무 소멸, 무소지 없는 중부 변기. 이게 작전이죠. 그러니까 임무 수행할 때는 무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호부터 4호까지는 작전 임무 수행할 때는 이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거기다가 최소한의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장 소요다. 이 문제 잘 나와요. 근데 우리 모의고사도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나와도 틀린 서 엄청 많아요. 왜 그러면 듣기는 들었는데 완벽하게 안 됐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가 일반적으로 1번은 잘 나와요. 무장 무기 사용 최소한의 무기. 그리고 이번에 2회차 나갔던 거 휴업 보상. 그게 지금 1회차로 잘 나와요. 1번 문제 잘 나와요. 1번 문제. 그러니까 휴업 보상은 문제도 이번에 2회차의 1번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였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장 난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갈수록 약간 난이도가 높아져요. 자, 그럼 국방부 장관을 수임장. 틀리죠? 수임장, 임수 필요인데 이런 용어 없어요. 장관. 또 쉽게 나오면 총장. 얘는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안 틀리죠? 자, 그 임무는 예비는 그 임무죠? 자, 전사비 현평자별 민민지다.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근데 이제 그 임무를 국방부 장관이 지역방위, 그죠? 지방 필요 인정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
예. 예민되는 게 대령으로 정한 시간 지정된 장 동을 명할 수 있다. 예. 예. 대령 시간 지정 장소. 자, 대령을 국방부령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 거 많이 했죠. 내무주 국방부령. 틀렸고, 대령. 법이니까 대령이죠. 여기 몇 조입니까? 12조. 이제 예빈법은 법 영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돼요. 이거는 시험 출제니까 이제 뒤에가 나오죠. 예, 예비 시행령 12조 동원응소 시간. 자, 이건 모르는 거 없죠? 자, 6시간 하루 이틀. 예. 근데 이 동원응소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문제 복귀하면서 상황형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상황형 나옵니다. 예. 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 까다롭게 많이 나갔어요. 상황형. 예, 그런데 예전에 상황명 120문제일 때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면접할 때도 물어보면 예, 동원응소 시간 얘기하라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그럼 이대로 답변해야 돼요. 예, 저도 시험 칠 때 예전에 보면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동원응소 시간도 몰라. 예, 대답하는데 뭐 물론 공부 안 했겠죠. 예. 자, 그래서 대령이다. 예. 예, 그러니까 대령 시간 지정 장소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빈법에 대령 시간 지정 장소. 그 대령 시간이니까 6시간 하루 이틀. 그리고 또 뭡니까? 지일동장 신방장. 지일동장 신방장. 예. 예, 코드 해야 돼요. 지정정시 동호면서의 정기장소, 신문방송이나 지정한 장소. 이거는 뭔가 병력법의 부분동원 대상자. 이거 바꾸면 틀려요. 병동지. 그러니까 전방부대에 거기에 뭐 주요 지휘자라든지 운전병통 이런 것은 부분동원 대상자. 이건 지일동장 신방장. 여기 끝입니다. 요거 두 개 바꿀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역방위동원은 대령시간 지정장소, 그 다음에 지일동장 신방장. 자, 그리고 여기에 관계입장 병력법에는 예, 병력동원 소집은 미공일 같이 해야 돼요. 미리 공관 일시. 예, 동호민서니까 미리 공관. 이게 미리 공관 일시라는 이겁니다. 예, 통상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방부대 선소집 대여상계는 M+16시간. 그 M을 동원령을 선포시키면 그때부터 16시 이내에 들어야 된다. 우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 자도자원은 M+24시간. 예,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24시간. 예, 타도자원은 예, 예, 경기도인데 저 충청도에 딱 가면 타도자원은 36시간. 지금도 그럴 겁니다. 예. 그래 하여튼 미공일, 미리 공간일시. 그리고 그 다음에 병력도 훈련소집은 훈지일장.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자, 우리 강의는 지금 예빈법, 예, 훈련, 병력법 같이 이래. 이러면 병력도 쉬워요. 예. 근데 예빈법, 병력법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요거죠.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대령시간 지정장소. 예. 보세요. 자, 대령을 정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동원 응소해야 된다. 예. 보겠습니다. 012조죠. 예, 동원 응소 시간. 법오조 1항 본문에서 맞잖아요. 근거죠. 대령 시간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맞죠? 자, 이러이쇼. 이거 물어 상관없죠. 근데 이번에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예. 이 문제도 사실 어렵게 내면 상당히 까다로워. 자, 이로 동원명령 발령적 및 인접 특자 시군구. 예. 자, 동원명령이 발령지역하고 인접 특자 시군구다. 예. 예.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뭐 동작구에 동원령이 발령됐다. 예. 그러면 예, 동작구하고 인접이니까 옆에 붙었는 거 서초구, 뭐 영동포구, 예, 인접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6시간, 동문명령 발령 후 6시간. 예, 자, 10시에 발령됐으면 16시까지 돌아야 된다. 예, 16시까지 응수해야 된다. 그러면 원칙. 예, 15시에 도착했다. 상황. 맞죠? 요거 줘야 돼요. 그런데 동호명령 접수 후 하면 틀려요. 접수가 아니고 발령, 이거 전달하고 관계없어요. 흡수요. 예, 발령 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칙 문제에서 발령은 안 나왔어요. 예, 우리가 상황이요. 예,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동호명령 접수 후 이렇게 나면 또 몰라. 예, 6시간만 보면 안 됩니다. 자, 6시간이죠. 예, 자, 이 문제하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그 섬은 연육교로 연결되면 육교로 본다. 나오죠? 영종도, 거제도.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외 지역의 육상은 발령 후 24시간. 예, 그러면 뭐 대전이 있다. 예, 대전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지난번 문제 냈어요. 예, 동원 응소해야 되는 것은 시군구입니다. 예. 예, 뭐 물론 서울시에서 동작구에서 발령될 가능성이 없어. 뭐 서울특별시 전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군이 동작구 예비군이다 그러면 동작구로 와야 된다는 거죠. 예. 지난번 1회차 나왔죠. 예. 예, 동작구 예비군인데 서울시 인접지역은 성남시다. 이거 몇 시간입니까? 예, 24시간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나가면 지금 뭐 개념이 다 틀려요. 예. 자,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시군구, 오늘 병역법의 상거사지. 예, 전부 다 직결적 개념이 시군구입니다. 예. 자, 이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외의 육상은 전부 다 24시간이다. 맞죠? 예, 섬 같은 거는, 연육교로 연결됐으면 그 육교로 온다. 그거 중요하고요. 예. 근데 예전에 뭐 16년도 같은 데는 전반기 12시간. 이거는 뭐 문제도 아닙니다. 12시간이고 말이 없죠. 예, 그리고 동호명령 발령 당시 섬지에 있거나 출어 중에 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48시간 발령. 예, 그러니까 이거 이틀을 담아야 돼요. 이틀. 자, 아까 되겠죠? 예, 48시간에 응소해야 되는데, 예, 뭐 6시간만 응소했다면 맞아요. 예, 했다, 상황 주의해야 돼요. 뭐가고요? 예, 그런데 예전에 뭐 36시간 틀렸죠? 그러면 섬직에 있다. 예, 섬직에 있으니까 뭐 흑산도 있다 이러면 당연히 48시간. 그리고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으니까 예, 바다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출어 준비 중인 어선 잘 가요. 예, 출어 준비 중인 어선은 지금 항구에 있는 거죠. 예, 배가 항구에 있으니까 이거는 육지로 봐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출어 중인 여객선에 출어가는 곳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돌아야 돼요. 예. 예, 이게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는 것은 예, 투망을 걷는 시간입니다. 예, 투망을 뿌려놨다가 걷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48시간 주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나왔죠? 예, 영종도 앞바다에서 예,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몇 시간입니까? 48시간이에요. 섬이니까. 예, 어망 걷는 시간이다. 예, 근데 요즘은 좀 틀릴 것 같아요. 뭐, 어망도 빨리 걷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 섬에 있거나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으면 48시간. 자, 이거 48시간 보는 사람 없죠. 자, 이거 주의해야 돼요. 예, 주의하고. 그리고 아까 인접입니다. 인건이 아니죠. 예, 인접 붙어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지금 6시간이라는 것은 발령을 주는 개념이 이겁니다. 예, 이게 예전에 실무편에 나왔어요. 예. 6시간은 것은 개인이 동원 명령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게 2시간이다.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전달한 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 2시간. 그리고 자가 복귀에 2시간이다. 예. 자가 복귀하는데 2시간이다. 예. 그리고 직결지로 이동하는데 또 1시간. 예, 왔으니까 동사무소로 이런 데 이동한다. 예. 그리고 어떤 지체 시간 1시간. 자, 이거는 우리 옛날 신무표란 내용에서 지금 없어졌어요. 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안 하죠. 조편을 하고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6시간이다. 자,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전체 6시간이다. 자, 이거 이해하면 됩니다.